네, 안녕하셨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가 벌써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스마트 시티와 우리,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우리 선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적용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적용할 것에 대한 것을 좀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것을 이제 배웠지만은 이러한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 미래를 풍부하고 또 성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 선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스마트 시티는 이제 마지막 주제이고 나머지 세미나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장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을 할까요? 정 선교사님, 예, 정 선교사님.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주셔야 돼요. 정 선교사님 마이크 먼저 네. 켜주셔야 돼요. 마이크 꺼져 마이크 안 있어요. 켜졌습니다. 마이크. 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통하여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세상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변화하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을까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귀한 정보를,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Next slide. 70%의 사람들이 2% 도시라고 하는 전체 공간에 2%밖에 안 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Next slide.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죠. Next slide. 우선 엄청난 폴루션, 오염이 생겨나고, Next slide.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Next slide.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마치 주차장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Next slide. 그렇다면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 Next slide. 그러면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Next slide. 모든 사물, 건물, 인간,
이렇게 모두가 센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Next slide. 말하자면은 정보를 서로 각각 다른 용도에 따라서 주고 받게 됩니다. Next slide. 그리고 자산, 자원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Next slide. 물론 전자 정보 서비스, 정부 서비스, 폐기물 관리, 물 관리, 에너지 관리, 도시교통 이런 모든 것들을 스마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Next slide. CCTV 그리고 차량 내부 센서, 신호등, 거리 노면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교통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모두 센서가 달려있다는 얘기죠. Next slide. 위성, 비행기, 선박, 자동차, 도로, 신호 그리고 모든 안전 시스템에서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통을 보장합니다. Next slide. 스마트 시티에서 주차, 파킹은 주차 공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 주차 요금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Next slide. 스마트 조명도 있습니다. 거기도 센서가 달려 있는 거죠. 벌브에.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을 합니다. Next slide. 스마트 폐기물 관리는 쓰레기통에 센서를 달아가지고서 비워야 할 때가 되면은 센서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때 딱 비우게 됩니다. Next slide. 스마트 시티 안에 스마트 학교. 거기에는 물론 스마트 교실이 있겠죠. 거기에는 디지털 기술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전구에 센서가 달렸다는 거예요? 예? 정부에. 예. 소리가 끊겨가지고 지금 잘 안 들려요. 예, 그러셨군요. 네. 전구에도 센서가 있다 이 말입니까? 거기에 이제 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구 모든 안에서 것에 이제 다, 센서 달리가 예, 정보를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전구 그 표면에 이제 센서를 달겠죠. 예. 그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모든 것에 다 센서가 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센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간단한 그렇게 이제 센서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스마트 기술로 이루어진 스마트 교실은 정보 시대에 아이들을 거기에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기술이 기초가 된 학습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Next slide. 병원도 스마트 병원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센서를 사용을 해서 보다 향상된 환자 치료 절차를 제공합니다. Next slide. 그래서 네트워킹 되는 의료기기, 빌딩, 모바일 기기, 정보 시스템, 원격 진료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소통을 해서 환자 서비스를 향상하고 효과적인 병원 관리를
하게 됩니다. Next slide. 결론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Next slide.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Next slide. 스마트 시티는 정보 네트워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로 이게 다 연결이 돼야지 되죠. Next slide. 그리고 환경, 사회 및 경제 자원들을 최적화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Next slide. 스마트 시티에 가보면은 가로등도 그냥 가로등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특수한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도 달려 있고. Next slide. 이렇게 스마트 센서가 연결된 가로등들은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Next slide. 예를 들어서 마크가 직장을 가려고 아침 9시에 떠납니다. Next slide. 그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센서에 의해서 가로등이 켜집니다. 전력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필요 없을 때는 껐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센서에 의해서 가로등이 켜집니다. 요즘 뭐 그런 건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죠. 그렇죠? Next slide. 이반은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시내에 주차할 곳을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Next slide.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반은 실시간으로 자기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알게 됩니다. Next slide. 그래서 그녀는 주차 장소를 찾기 위해서 차를 몰고 여기저기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스마트폰으로 바로 맵이 오고 주차 공간이 어딘지 다 표시가 돼서 거기를 따라서 가면은 그냥 바로 파킹을 하게 됩니다. Next slide. 탐의 경우는 전기차를 운전합니다. Next slide. 그는 실시간으로 가까운 충전소 정보를 갖게 됩니다. 전기차는 이제 충전소가 가장 필요하니까요. 가스스테이션처럼. Next slide. 그래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즉시 그의 차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소에 연결해서 차지를 할 수가 있죠. Next slide. 알렉스의 경우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알렉스는 극장에 가려고 합니다. Next slide. 이게 지금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죠. 그런데 스마트 시티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건널목에서 특정한 신호등을 켤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건너가기 위해서. Next slide. 그래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불로 되어 있는 거를 자기가 파란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Next slide.
쓰레기 수거 회사는 쓰레기통이 얼마나 차 있는지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게 됩니다. Next slide. 날씨 센서는 자동 급수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물이 새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많이 드라이 할 때는 물을 주고 비가 올 때는 물을 안 주고 물이 새면은 그것도 알려줍니다. Next slide. 가로등에 달려있는 그 여러 센서들은 대기 오염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스모크 그리고 그냥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바로 그 차를 촬영한 그 정보를 갖다가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워닝이 가죠. 아니면 교통경찰이 뭐 잡으러 가든지. 네. Next slide. 앞으로 미래에는 스마트 시티에서는 우리가 전기나 뭐 이런 수도 그런 거 미터를 보는 검침원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월 물하고 전기 사용을 얼마가 했는지 그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그냥 원격으로 표시가 됩니다. Next slide.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서는 새로운 교통사고가 나면은 즉시 그것이 알려집니다. Next slide. 그러니까 뭐 전화 걸고 뭐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달려오는 거죠. 필요한 그 뭐 앰뷸런스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래서 운전자는 GPS 그리고 센서와 연결된 도로 표지판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쯤 교통사고가 났다. 뭐 여러 가지 정보가 교통 표지판에 디지털로 딱딱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천천히 운전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Next slide. Next slide. 센서가 있는 신호등 그것들을 조정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을 때는 조금 더 파란불을 더 켜주고 교통량이 별로 없을 때는 또 신호등을 또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신호등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가 달려 있으니까요. Next slide. 스마트 시티에서는 더 나은 관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이렇게 통신이 됩니다. 건물은 건물끼리 또 건물과 사람, 물건과 사람, 장비와 사람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통신이 됩니다. Next slide.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스마트 시티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스마트 시티의 이론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Next slide. 네, 스마트 시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첫째, 도시 집중화로 생기는 문제를 이제 슬라이드 47. 네. 도시 집중화로 생기는 문제를 급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그리고 인프라, 교통 문제 해결로 해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사물과 건물, 인간까지 센서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여기서 데이터가 끊임없이 막 생겨나겠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끊임없이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보내집니다. 그 보내는 곳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저장소라고 그랬죠.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서 AI,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가공해 가지고서 그걸 다시 보냅니다.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Next slide.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스마트 시티가 필요할까요? 미국의 경우 약 54%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 면적은 굉장히 적죠. 전체에 비하면은. 미국의 경우는 아마 도시가 2%?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2% 미만일 겁니다. 2050년에는 60%의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됩니다. 66%의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2, 3년 후에는 25억이 넘는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르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인구를 다 소멸시켜 갖고 5억만 남기고 다 죽여야 한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서 지금 음모론도 나오고 그러고 있죠. 네. 근데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고 스마트 시티를 만들면 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그렇다면은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킬까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가로등 센서에는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로 보내고 도로와 교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차할 빈자리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여기 사진에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사람이 어디 올라가 있어요? 차 위에 올라가 있죠. 차 위에 올라가서 도대체 어디다 파킹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지금 빈 공간을 찾고 있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Next slide. 네, 사물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센서가 달려 있으니까 미터 검침원도 필요 없게 되고 모든 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 실시간으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 목록마다 거기에 달려있는 센서로 인해서 위치 추적이나 자산 관리가 아주 쉬워집니다. 인벤토리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죠. Next slide. 날 잡아갖고 인벤토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면은 첫째는 믿을 만한 무선 통신망이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료가 싸고 설치 후에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전력이 아주 적게 드는 통신망인 로라 통신망이 그래서 가장 바람직합니다. Next slide. Next. 두 번째는
데이터 공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정부, 조직, 개인들은 서로의 데이터를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미명으로 서로 공유하지 않고 각자 방식으로 보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 그것이 공개되는 것을 아주 꺼려 해왔습니다. 그는 정부나 조직이나 단체나 개인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는 모든 참가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를 분석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 클라우드로 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이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 공유가 없이는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Next slide.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통신망이 아주 안정되어야지 됩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모든 통신망과 데이터를 공유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킹 또는 사이버 공격 그리고 데이터 도난 문제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때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누군지 그걸 알아내는 문제. 그 사람이 앞으로는 뭐 정말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로봇인지 인공지능이 달린 로봇인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지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해커인지 뭐 여러 가지 그들이 또 보고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사실이고 정확한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물리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강력한 인증 방법, 그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인증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디 관리 솔루션에 달려 있습니다. Next slide. 마지막으로 기술로 수익을 얼만큼 내느냐 하는 수익성 문제입니다. 이게 수익성이 생기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지속 가능한 상업 모델을 구축하고 공정한 혜택을 분배를 하고 지적 재산을 갖다가 대여할 때는 거기 이제 보상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지 되고 또 공유 문화 정착이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MRI 스캐너 이런 것들은 몇백만 불 합니다. 이거를 병원마다 다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그만 클리닉 같은 데서도 이것을 살 필요가 없이 한 건당 사용료만 내고서 이렇게 원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 차량도 모든 사람이 다 차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 차량 제도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Next slide.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스마트 시티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과연 스마트 시티가 지금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 예. 스마트 시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제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예. 여기서 가까운,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샌디에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에고 시에서는 이렇게 센서가 달린 가로등을 통해서 주차 공간을 알려주고 또 총격 사건이 났다. 그런 것도 알려주고 가까운 데서 총격 사건이 났다. 그럼 그런 것도 알려주고 공기 오염도도 측정을 합니다. 추적을 합니다. 이렇게 3,200개의 고도한 성능의 가로등들이 시내를 밝히고 있습니다. Next slide. Next slide. 여기는 어딜까요? Before one, previous one. 오케이. 여기는 덴마크. 예,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수도죠. 거기는 스마트 주차장, 그리고 공유 자전거 카운터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용한 공유 자전거 숫자 그리고 1년간 빌려서 사용한 숫자도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표시가 됩니다. Next slide. Next slide. 암스테르담도 거기 네덜란드 거기에 유명한 도시죠. 여기에는 플랫폼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개인 주도형 리빙 랩을 갖다가 운영을 하기도 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또 체험 랩을 또 운영을 합니다. 실험실이죠. 랩은 실험실, 에너지, 모빌리티, 순환경제, 인프라 기술, 또 거버넌스, 교육, 시민생활의 6개 사업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시행을 해갑니다. 스마트 시티 부분 중에 에너지 운송 부분 집중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서 2025년까지 1990년 대비 40%로 CO2 탄산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Next slide. 오케이. 여기는 어딜까요? 매우 아름다워 보이는 도시죠?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입니다. 가보셨군요. 여기도 스마트 시티 중에 하나입니다. Next slide. 네, 이곳은 어딜까요? 여기는 런던입니다. 영국의 런던. 런던도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렇게 통신망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사물 인터넷. 네. 넥스트 슬라이드. 여기는 어디 같이 보이세요? 유명한 건축물이 저기 보이죠? 네. 여기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여기도 스마트 시티입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여기는 어디처럼 보이세요? 뉴욕 아니에요? 예, 뉴욕입니다. 예, 뉴욕 맨하탄 그쪽이죠. 예. 그래서 이 뉴욕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입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답죠? 넥스트 슬라이드. 네, 아시아에도 그러면은 스마트시티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싱가포르 이미 봤죠? 네, 그 외에도 중국의 항저우, 텐진, 홍콩, 타이페이,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데는 어디 같으세요? 싱가포르. 여기 한번 잘 맞는 보세요. 것 같은데. 예? 시드니예요? 눈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싱가 중동인가? 쿠알라룸푸르.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이 서울이. 이런 건물이 서울도 정말 아름답죠. 그렇게 여기 한국의 서울과 부산도 스마트시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점점 스마트시티가 늘어나고 있고 부산은 거의 완벽한 스마트시티로 이제 탈바꿈을 해나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시티들이 늘어나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5분 휴식하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시 48분에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이랑 다녀오시고.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는데 지금까지 모든 강의는 이 마지막 강의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서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만큼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아주 주의 깊게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선교지 그리고 의료 시설들이 별로 없는 농촌 지역에 의료 불평등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선교지에서 그것을 적용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그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잘 가고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많은 것들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 어느 젊은 인도 의사가 인도의 북동부에서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큰 병원을 열 정도로 아주 굉장히 클리닉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 클리닉에서부터 이제 그 병원으로 그 병원도 너무 잘 돼 가지고서 또 다른 큰 병원을 또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병원이 모두가 잘 되고 있었는데 이 인도 의사의 경우는 자기가 사명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멀리 의료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가난한 환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관심, 사명감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Next slide. 미국과 캐나다의 유명한 의과 대학 출신의 인도 의사 2명이 그 사람의 그 사명감이나 관심,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서 한 팀으로 참가해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클리닉을 농촌 지역에 설립을 하고 지역 젊은이들을 의료 보조원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환자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런 것이 뭐 인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섬기려고 하면은 재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홉킨스 재단에서 이러한 1차 진료 온라인 프로그램, 의료 보조자를 위한 단기 교육, 그리고 재정 지원을 이 사람들과 함께 해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개가 넘는 지역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Next slide. 이 프랙티스는 다른 국가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사,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농촌에서 의료비를 갖다가 뭐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그 모든 필요가 있는 곳에 확장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Next slide. Next slide. 인도에는 그 28개의 주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T 모델, 그래서 사람들을 트레이닝해서 인력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정보 통신 기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환자들을 아주 거의 헐값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점점 이제 그렇게 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원격으로 치료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Next slide. 인도에 그 28개 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2013년에 서벵골에서 처음으로 교육센터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5,000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들을 교육을 하고 그중 84%가 3개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8개의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3개주로 영역을 넓혀갔고 각 센터의 독자적인 운영도 지금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Next slide.
보건 종사자 교육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쭉 그렇게 교육을 해다가 보니까 인도 정부에서도 이제 협조를 하고 다국어 합숙 자료도 이제 보유를 하고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도 생겨나고 또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 생겨나고 온라인 그리고 기술 이런 앱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ext slide.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재단 또 거기 의과대학과도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현재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Next slide. 서ben골 주의 인구만 해도 약 1억이 됩니다. 1억. 그리고 그 안에 23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것이 존스 홉킨스가 제공하는 임상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 테스트 프로그램을 농촌 지역의 환자를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이런 거 개발하는 것만 해도 뭐 100만 불 이상 들어가죠.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은 그 크롬북 같은 거 그런 데다가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교육을 받은 보건 종사자들이 의료 보조인들이죠. 걔네들이 2인 1조로 자전거를 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혈압, 눈 검사, 뭐 모든 검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입력을 합니다. 크롬북에다가. 그래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보내면은 급한 거는 바로 원격으로 해가지고서 의사들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처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료가 되어집니다. Next slide. 이 시드라고 하는 그 병원은 인도 최고의 그 병원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데하고도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인구가 약 3만 명이 되는 어느 마을에 한 개 센터를 갖다가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6명의 현지 여성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센터에다 의료 장비와 태블릿 컴퓨터를 갖다가 구비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 초기 버전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운영 실습을 한 다음에 환자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닥터 원격으로 진료하는 의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도 정부 전자정보기술부가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캘커타 대학 같은 이런 여러 대학에서 또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Next slide.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이 서ben골 거기 2개 센터를 추가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10명의 현지 여성이 추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역시 이 센터마다 의료 장비, 태블릿, PC 놓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때는 고급 버전으로. 그 다음에 임상 서비스로 상담, 의약품 검사, 의약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검사, 그 다음에 물리치료, 또 주사, 상처 드레싱,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에 요금표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받고 하느냐,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자매 병원으로 들어가 있는 시드, 인도의 아주 유명한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고요. 계속해서 인도 정부 그리고 협력기관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Next slide. 그 다음에는 6개 지구에 걸쳐서 70개 단지가 설립이 되고, 각 단지마다 5개 유닛을 포함해서 1개는 그 유닛마다 1개는 고정식으로 있는 센터고, 4개 유닛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이동식 유닛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에는 20명의 각 단지마다 20명의 보건 종사자가 근무를 합니다. 기업과 정신, 고용 형식이 결합된 이 독립체의 주인은 바로 이러한 보건 종사자들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임상 서비스로 상담,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커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의료 및 전문 상담도 이제 또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Next slide. 이렇게 확장이 계속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트너십들이 막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지금 계속 잘 나가다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부 일정이 좀 지체되었다가 이제 다시 또 재개가 되기 시작했죠. Next slide. 여기에 보면은 그 가격표가 있습니다. 진료 받을 때 얼마씩을 내야 하는지 거기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가장 비싼 게 얼마입니까? 심전도 검사하는 거죠. 심전도 검사 75루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75루피가 얼마냐?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75루피. 인도 루피, 미국 달러하고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1달러가
미국 1달러가 76 인도 루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료비는 1달러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1년 동안에 보통 이제 1,508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가장 많은 질병은 심장병이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이 그림표처럼 이루어지면은 정부에서 이러한 모델로 지역 보건소를 변경해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과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같은 발전 도상 국가들에게 같은 모델을 확대해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인도는 전기나 인터넷이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1차 방문 진료를 통해서 환자 데이터를 다 크롬북에다가 저장을 했죠. 그런데 그거를 인터넷이 없으니까, 또 전기도 없으니까 중앙 서버로 직접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이 팀들하고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재단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라면은 세계에서 최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 중에서도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문제 해결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최고 권위 전문가가 조사를 전부 다 해보고 또 그 회사들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그래서 한 회사에 그 기계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기계가 네스텐의 G1 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스 홉킨스 재단은 네스텐의 G1 노드 300개를 주문을 해서 4월 말에 shipping을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 말까지 보내도록 돼 있었는데, 납품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무슨 문제가 있었죠? 반도체가 주문을 하면은 이제는 막 1년씩 걸리는 겁니다. 거기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은 뭐 완전히 쇳덩어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때문에 금년 4월 말에 shipping을 해서 이제 다 인스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시험 운행을 해보고 만족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그렇다면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대상 지역, 그 지방이나 그 나라 그걸 갖다가 결정을 해야지 되겠죠. 캄보디아라고 그러면은 뭐 감봉스프라든지 뭐
몽참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도 어느 이렇게 그리고 의료 선교단체 그것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런 선교단체하고 또 지역 선교사들이 이렇게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하나 캄보디아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려우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료 선교단체의 경우는 해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또는 서너 번씩 의사들이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서 의료 진료를 하죠. 그러면 한 번 나갈 때마다 개인한테도 굉장히 지출이 많지만은 또 병원 비워놓고 가야 하잖아요. 적어도 일주일 비워놓고 가야지 됩니다. 한번 떠나려면. 그리고 여행 경비 뭐 해갖고서 그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그 사람들이 한번 떠나게 되면 그 어레인지하고 모든 거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10만 불 이상씩 들어갑니다. 거의 1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일에 자기 병원 비워놓고 떠나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원격으로 그 선교지에 있는 환자들 진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선교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서 그 비영리 단체 설립하겠죠. 그렇게 해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하면은 그 비영리 단체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직업교육기관. 그렇게 해서 그쪽에 이제 교육할 지역 그리고 건물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가 있는 아시아 보건 및 교육재단에다가 보내주시면은 제가 네스텐 그리고 존 홉킨스 재단하고 상의를 해갖고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재정을 직접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그쪽에 선교지에 젊은이들을 직업이 없는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직업 창출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원격 의료가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렇게 되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직업을 얻게 됐다. 의료 종사자가 됐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의 선교의 문이 아주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차 진료를 농촌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Next slide. 아, 6개월간 의료 교육을 갖다가 이수하게 되면은 의료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존 홉킨스에서 해줍니다. 그러면은 존 홉킨스 재단은
존스 홉킨스 재단은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 그리고 교육받을 동안에 약간의 생활비,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이제 고용이 되면은 급여를 갖다가 매달 제공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조직은 예를 들어서 이 표처럼 총괄 매니저가 사무장, 제너럴 세크레터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진료소라든지 그리고 중심되는 병원, 그리고 지역의 센터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는 책임자가 코어디네이터, 조정자로서 진료소와 지역센터, 중심되는 병원, 존 홉킨스 재단과의 연락, 조정자 역할을 중간에서 하게 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처음에는 준비하고 시작하는 비용이 환자가 지불하는 작은 의료 비용보다는 물론 크겠죠. 그러나 인도의 경우는 대략 한 2년 후에는 2년 정도 되면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입이 비용과 같아지거나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립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존스 홉킨스 재단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계속 지역과 대상 환자를 확대해 갑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이렇게 네스텐의 지원 노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왼쪽이 실내용입니다. 그거는 인공지능, 컴퓨터, CPU,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다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런 형태로 가진 것 중에 롤즈로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실내용이고 오른쪽이 방수가 되어서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실외용입니다. 인도에서 주문한 것은 물론 이런 야외용입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존스 홉킨스 재단은 인터넷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 의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검증된 자체 프로그램에 지원 노드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또 그 크롬북 이런 것들이 같이 지원 노드와 다 연결이 돼 가지고서 의료 데이터가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가지고서 이 지원 노드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터넷이 없어도 바로 그것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또 처방전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의료 보조원으로 직장 창출이 됩니다. 그 선진국 의사들과 의료 선교단체들은 해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원격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 갖고서 여기에 가도 뭐 그 환자들을 1차 진료한 다음에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원격으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 갖고 후속 진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재정적으로 자립하는데 보통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를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재단이 선정한 네스튼 회사는 이 분야에서 재능이 있고 유망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존스 홉킨스 재단은 세계 최고의 암치료 병원, 유명 의과대학, 어린이 병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MD 앤더슨 병원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암병원이 있죠. 암의 종류가 5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는 각 암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2명이 연구와 치료를 갖다가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개가 넘는 암 종류가 있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암 전문의가 이 병원에만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비싼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넷센 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회사의 사장이나 CTO, 기술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넷센 회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지털 통신 전문가 앤드류 박사가 있습니다. 앤드류 백 박사. 그는 미국 최고 대학원에서 학사, 박사, 석사를 갖다가 받았고 세계 최고의 통신 연구 기관 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그래서 넷센이 만든 지원 노드는 단기간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캄보디아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넷센이 만든 지원 노드는 단기간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그 지도를 우리가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보통 사용하죠. 사용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데 그 데이터는 누가 소유합니까? 이 회사들이 소유합니다. 그리고 돈도 안 냅니다. 우리한테. 사용료도 안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지덕지하면서 그 회사에 감사하면서 쓰는 거죠. 그런데 넷스타는 이 데이터에 대한 각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일 코인을 또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넷스테는 스마트 도시 통신 네트워크도 제공을 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넷스테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그 회사의 사장인 앤드류 백 박사는 4차 산업혁명과 넷스텐의 회사 소개 뭐 그런 것들을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각 언론과 방송에 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각 지원 노드, 넷스텐의 노드는 철저한 품질 검사를 거쳐야만 판매가 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넷스텐에서 인공지능이 수행되는 블록 생성 시스템을 통해서 코인이 채굴이 되고 또 지급이 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넥스트 슬라이드. 넷스텐 회사는 영화 같은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디지털로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그 사람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코인을 지불하면은 이걸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이나 우리가 운영하는 상점 거기에는 유리들이 있죠. 그 유리에다가 밤낮으로 자기가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밤에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그것도 이제 넷스텐 회사가 개발을 해서 합니다. 이 CBRS라고 하는 거, 이 앞으로는 미래에 엄청난 부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그런 약자인데요.
왜 이것이 생겼느냐? 현재 이 스마트폰을 위해서 이걸 송신을 주고받는 5G 송신탑 한 개를 설치하는데 약 1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립을 해도 건물에 막히면은 건물 내에서는 서비스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개선한 것이 CBRS입니다. 첫째, 제작비가 만 달러, 100만 달러에 아니고 1만 달러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도 더 깨끗하고 거리도 훨씬 더 멀리 갑니다. 네스테는 이 CBRS를 내년쯤 생산해 갖고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만일에 이것을 집에서 소유하게 되면은 자신이 그 한 1마일 지역에 인터넷 그리고 전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불 또는 10불을 바꿔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 아주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서비스보다 훨씬 더 향상된 인터넷 그리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심카드를 판매를 합니다. 본인이. 그래가지고서 그 지역을 그게 유기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면은. 선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넥스트 슬라이드. 그래서 이 개발도상 국가의 선교사, 여기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 그리고 의료 선교단체에게 왜 엄청난 기회일까요? 이미 존스 홉킨스 의료재단이 인도에서 농촌의 1차 진료를 위해서 수백만 불을 들여서 이것들을 개발하고 이미 10년 동안 사용을 해오면서 발전을 시키고 검증이 이미 된 프로그램, 거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의 획기적인 통신기기 네스텐의 지원 노드를 추가해서 인터넷이 없는 지역까지 신속하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든 프로그램, 그리고 현지 의료 봉사자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며 이것을 우리가 캄보디아 각 지역은 물론 라오스, 미얀마 이런 지역으로도 확대를 해나갈 수 있다. 뭐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현지 선교사와 의료 선교단체가 한 팀이 되어서 선교사는 현지인 희망자를 자기 선교 그 지역에서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동안의 수당과 프로그램을 존스 홉킨스 재단이 제공을 하고 수료 후에는 자격증을 수여하고 농촌 지역에 파송을 해서 그때 자전거와 태블릿 PC도 재단이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간단한 1차 진료를 위해서, 그러니까 1차 진료라는 건 혈압, 그 다음에 혈액 검사, 당뇨 검사, 뭐 심전도 검사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태블릿의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 없이도 이 T1 노드, T1 G1 통신기기를 통해서 데이터가 바로 전송이 됩니다. T1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센서인데 아주 조그만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고 또 T1과 G1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 G1과 전 세계 모든 그 의료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의 의사들이 자신이 받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서 받은 데이터를 자기가 보고서 그다음에 자신이 편한 시간에 또 진료 우선순위에 따라서 원격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개발도상국가 캄보디아 같은 나라 이게 뭐 잠이 안 오실 정도로 이게 굉장히 사실 익사이딩한 겁니다. 이게 의료선교단체는 의사 본인이 직접 가서 일주일이라도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제한된 숫자만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주 멀리서 전 세계 넓은 지역의 환자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많은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진료, 팔로우업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는 의료 선교단체와 한 팀이 되어서 많은 현지인들을 의료 봉사자로 채용을 해서 직업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직업이. 그리고 환자들을 신속히 진료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병이 낫게 되면은 그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호적인 관계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가족과 환자 가족과 지역 사회까지 복음을 더 쉽게 널리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도의 경우는 많은 지역이 아주 적은 의료 수가를 책정을 했어도 하루 9명의 환자 진료로 의료 허브가 돌아가고 하루 15명의 환자면은 현지 의사와 다른 경비까지 자립할 수 있는 의료 자립 지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의료 선교단체와 선교사는 존스 홉킨스 재단과 연결을 해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지역과 또는 국가를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개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일체 비용이 없습니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 연락처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제 연락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아니면은 우리 김성 교사님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네,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그래도 워낙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제 카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강의를 다 들으신 거니까. 넥스트 슬라이드. 히라. 넥스트 슬라이드. 네. 약속한 대로 모든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가진 네스팅 코인을 기념품으로 또는 상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코인을 받으시려면은 먼저 코인 지갑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은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서 하시고요.
첫 번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 가서 네스텐 지갑, 네스텐 월렛 그것을 찾아가지고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12개의 그 단어, 그걸 seed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뜹니다. 그럼 그걸 스크린샷을 찍어 가지고서 개인 메모장에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를 자기 아이디와 암호를 갖다가 설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 시드 12개하고 암호는 반드시 다른 노트에다 또 적고 2중 3중으로 해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바꾸었을 때 이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지갑에 있는 코인을. 이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새로 바꾸게 되면은 이 12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새로운 지갑으로 코인을 갖다가 이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잃어버리면은 또 이 시드 12개를 잃어버리면은 그 안에 코인이 100만 브로치가 있든 1000만 브로치가 있든 1억 브로치가 있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설치를 한다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지갑에 주소가 나옵니다. 지갑의 주소를 길게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타이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카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카피를 누르시면 카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갑 주소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기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해주시면은 그것이 뭐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또 이제 또 다른 약속에서 또 떠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카톡으로나 또는 저쪽에 그 제임스 하 여러분이 만일에 그 페이스북을 하시면은 페이스북에 제임스 하 세일비치 그렇게 이제 누르셔 가지고서 친구 신청을 하시면은 저하고 거기로 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신저로 통화를 하셔 가지고서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될 새로운 변화의 맞춤형으로 저희들한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의 원격 의료 시스템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앞서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점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강의를 맡으신 장로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지금까지 6번째 강의는 저희가 인트로덕션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 저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강의까지 유튜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 교사님에게 보냈고요. 받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그거를 들으시고 또 자기 거로 만들으시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쉬워질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예, 주겠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 제임스 하 뭐랬죠? 제임스 하가 이제 여러 명이면은 실비치를 같이 누르시면은 네, 저하고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애드 해가지고서 메신저로 같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임스 하, HA,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Thank you, Tira. Finish.